이렇게 아이를 낳은 나혜석은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감상기에 실려있는 또 다른 내용을 볼까요? 어머니 나 죽겠어. 여보 그대 나 살려주어. 내 심히 애걸하니 옆에 팔짱 끼고 섰던 부군 참으시오 하는 말에 이놈아 듣기 싫다. 내 악쓰고 통곡하니 이내 몸 어이타가 이다지 되었던고. 자식이란 모체의 살점을 떼어가는 악마다. 나혜석이 도쿄 여자미술학교의 서양학과를 졸업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독립운동의 조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본 유학에 있을 당시 1919년 2월 8일 날 일본의 도쿄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3.1 만세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3.1 만세운동에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해 주었고요. 3.1 만세운동은 이후에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이화학당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3월 25일 만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만세 사건에 여성 독립운동가로 대표적인 인물들인 김마리아, 황애시덕, 박인덕 그리고 나혜석 등이 이 만세 사건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만세운동을 확산시키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 개성과 평양까지 나혜석이 발품을 팔면서 다녀오기도 했었다고 하죠. 결국 이 일로 이들은 체포되었고 나혜석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나와야 되었죠. 그녀가 만세운동을 이끈 주동자라는 정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풀려났고 그녀가 방면되는데 김우영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녀가 김우영에게 또 마음을 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우영과 결혼한 그녀는 1921년 단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김우영이 변호사로 벌이가 시원찮아서 일본 영사관의 부영사로 일하게 되었던 거죠. 이 단둥이라는 곳은 중국 땅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 특히 의열단원들은 국내에서 폭탄 테러를 하기 위해서는 무기와 폭탄을 몰래 들여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열단원들을 숨겨주기도 하고 그 폭탄을 숨겨주기도 하고 그 폭탄이나 무기를 단둥을 통과해서 국내로 들여올 때 나혜석의 남편 김우영이 영사관의 부영사잖아요. 그러면 영사관에 표시를 붙여주면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무기를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던 거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나혜석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기여한 바가 일정 부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혜석의 독립운동의 조력 활동들은 훗날 의열단원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밀정이란 영화 다들 보셨죠? 그 밀정이 황옥 사건이라는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의열단원들이 무기를 들여오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이 나혜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열단원들은 비밀리에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혜석이 독립운동의 조력자로서 여러 가지 활약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훈처에서는 아직 나혜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훗날 나혜석의 남편이 친일 행적을 보이게 되고 또 그녀가 일본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함께 호의호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 인정하는데 논란이 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삶은 여류 서양 화가로서의 삶입니다. 그녀는 거의 최초의 여류 서양 화가로 굉장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여류 서양 화가로 개척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결혼 직후에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모습이 나혜석, 그리고 그 옆이 남편 김우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가 나혜석을 후원해주고 나혜석을 아꼈던 둘째 오빠이죠. 결혼 직후의 신혼 시절의 모습입니다. 나혜석은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덜컥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도 나혜석은 그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배가 불러옴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의 개인전이었습니다. 전시회는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또 이 전시회 기간 동안 무려 5,000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시는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약 6, 70점을 전시를 했는데 그 중에 약 20여 점이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문에서는 여자로서 전람회를 열기는 나혜석 여사가 조선에서 처음이다 라면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높은 값에 판매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춘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무려 350원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350원에 판매되었다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만큼은 아니고요.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첫 전시회 때 이 정도면 성공적이었던 거죠. 전시를 끝내고 그녀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김나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열은 기쁠 열자입니다. 그런데 김나열 이름이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남편의 성인 김, 나혜석의 성인 나. 지금도 우리가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모두 따서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벌써 100년 전에 나혜석은 자신의 딸 이름에 남편의 성과 자신의 성을 따서 이름을 지어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낳은 나혜석은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모된 감상기입니다. 엄마가 된 감상기라는 뜻이죠. 여성에서 엄마의 삶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그녀가 느꼈던 모든 느낌과 과정들을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굉장히 또 파격적입니다. 기쁘기는커녕 수심에 쌓일 뿐이요. 책임 면하려고 시집가라고 강권하던 형제들의 소위가 괘씸하고 감언일설로 너 아니면 죽겠다 하던 남편은 원망스럽고 한 사람이라도 어서 속히 생활이 안정되길 희망하던 친구님네 내 몸보니 속 시원하겠소 하며 들이대고 싶으리 많지 양만 났다. 무슨 뜻이냐면 여성에게 출산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출산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던 거죠. 모된 감상기에 실려있는 또 다른 내용을 볼까요? 어머니 나 죽겠어. 여보 그대 나 살려주어. 내 심히 애걸하니 옆에 팔짱 끼고 섰던 부군 참으시오 하는 말에 이놈아 듣기 싫다. 내 악쓰고 통곡하니 이내 몸 어이타가 이다지 되었던고. 출산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혜석은 괴로워 죽겠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옆에서 남편이 참으시오 했던 거죠. 그렇게 힘든 출산의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고통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다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몇 개월이나 계속되니 심신의 피곤이 극도에 달하여 정신엔 광증이 바라고 몸에는 종기가 끊일 새가 없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필요한 걸까요? 육아 때문입니다. 아이가 밤새 자지 않고 보채고 아이를 케어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저 역시 출산을 겪으면서 18시간 진통을 하고 결국 수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수술을 했지만 모유를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컸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더군요. 그걸 전몸살이라고 하나요? 네, 모유를 먹이기까지 출산 못지않은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그 당시 저 역시도 큰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출산만 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는 낮과 밤이 바뀌어서 밤이면 울며 보채였습니다. 엄마에게 가장 힘든 육아가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잠을 자지 못하니까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작용으로 우울증이 심하게 오기도 하죠. 나혜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혜석이 출산과 육아의 고통에 결국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식이란 모체의 살점을 떼어가는 악마다. 이런 표현은 그 당시 정서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글을 실은 나혜석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자
백결생이라는 남자가 나혜석의 글에 반박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물론 임신이라는 것은 두려운 사실이요. 그리 편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결혼 그 자체부터 부인하고 회피하기 전에는 임신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 임신이라는 것은 여성의 거룩한 천직이니 여성의 존귀가 여기에 있고 여성이 인류에게 향하여 이행하는 최대 의무의 한 가지인 것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마치 나혜석을 비롯한 여러 여성을 가르치는 듯한 이런 표현에 나혜석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 나혜석은 백결생에게 답함이라고 반박글을 실었습니다. 과연 마치 구름 속에 있는 양반에게 너희는 왜 흙을 밟고 다니느냐 하는 비방을 받는 격이 되었다. 백결생 씨의 임신이라는 것은 그리 편한 일이 아니다 라는 문구를 보면 백 씨가 능히 알지 못한 사실을 아는 채 하려는 것이 용서치 못할 점이다. 여성의 출산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남자들은 겪어보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것이 용서할 수 없는 점이다 하면서 반박글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출산과 육아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가 커가는 모습에 그 고통은 조금씩 행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모두 사진첩에 넣어서 보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혜석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성애로 인하여 얼마나 만족을 느꼈으며 행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 기르고 둘 기르는 동안 지금까지 애인이나 친구에게서 맛보지 못하는 애정을 느끼게 되었나이다. 그녀도 이제야 모성애가 뭔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 인식은 모성은 본능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혜석이 겪어본 모성은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이 모성이었던 거죠. 그녀는 모성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사회 잣대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모성은 이런 게 모성이다 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성을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또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작품 봄이 오다와 농가라는 작품인데요.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했죠. 농촌의 풍경을 그렸고 남편과 함께 만주로 건너가서는 봉천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이런 작품들은 여러 차례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의 천우궁이라는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은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화가로서도 조금씩 명성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결코 가사를 범연히 하고 그림을 그려온 일이 없습니다. 내 몸에 비단 옷을 입어본 일이 없었고 1분이라도 놀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일 모두 열심히 했었던 거죠. 뭐든 이렇게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이런 여성들을 우리는 커리어 우먼 혹은 슈퍼우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슈퍼우먼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그림 실력이 늘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육아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나의 그림은 기교에만 조금씩 진보될 뿐이요. 아무 정신적 진보가 없는 것 같은 것이 자기 자신을 미워할 만치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나혜석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27년이었는데요. 그녀의 남편이 세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